자, 부가세 예정고지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부가세가 어떤 건지 기본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정고지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고, 예정고지 예외가 되는 경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부가세를 1년에 원래 4번 신고해야 되는 건데 되게 번거롭잖아. 한 번이 지금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4번 신고하지 말고 1년에 2번만 신고하고 2번은 고지서 날려줄 테니까 고지서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게 예정 고지예요. 여러분, 세금 공부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출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부가세 예정 고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주기적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 주기가 이제 지금 10월달, 제가 얼마 전에 10월에 세무일정 하면서 정리해드렸죠. 매년 10월달이 되면 이거 내라고 날라오고, 금액도 커요.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내는 분들 많죠. 4월달에도 한 번씩 날라오고. 이거는 그냥 날라오면 내면 되는 건데, 잘 모르고 맨날 내니까 막 뭐가 뭔지도 막 이거 말고도 많은데, 막 다음 달 되면 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도 있고, 뭐가 뭐 이렇게 많이 내나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뭔지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부가세 예정고지가 어떤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부가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니까 부가세가 어떤 건지 기본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정고지가 뭔지 예정고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고, 예정고지 예외가 되는 경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부가세 뭐냐 다 아시죠? 부가세 복습. 자, 사업자라면 알아야 돼, 부가세가 뭔지. 부가세 정도는. 자, 부가세는 일단 소비세입니다. 우리가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돈을 벌면 내는 세금, 뭐 무슨 세금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뭐 돈을 우리가 쓸 때마다 세금을 내야 돼. 참 웃긴데 뭐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니까 세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냐? 우리가 돈 쓸 때마다 얼마씩 내냐? 세율이죠. 세율은 10% 단일 세율. 항상 똑같아요. 항상 1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쓸 때는 10%씩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간접세라고도 해요, 부가세는. 왜냐하면 이 세금을 누가 내는 거냐면 전 국민이 다 내는 거예요. 돈을 쓸 때마다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 근데 그거를 돈을 쓰는 사람이 이제 납세자잖아요. 근데 납세자가 직접 내지 않고, 직접 신고하지 않고 납세자들이 내면은 그거를 사업자들이 받아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니까 간접세죠. 그래서 부가세는 이런 세금이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얘기할 때 세율을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게 과세 기간이 있죠. 그래서 부가세를 어떻게 거둘 거냐.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 사람들이 쓰는 돈의 10%를 거둬야 되는데, 뭐 매일 거둘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거둘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거둘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기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을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처럼 과세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부가세의 과세 기간은 여러분 다 아시죠? 과세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기본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간이 어떻게 되냐?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모아가지고 이제 7월 달에 25일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1월 달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6개월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금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는 게 세율, 과세기간,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있잖아요. 뭐가 부가세의 대상이냐, 이런 과세표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가세 과세표준을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해야 돼요. 매출세액. 말 그대로 매출액에 대한 세액, 부가세예요, 여기서.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하면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세, 매출액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얼마냐, 이런 거고요. 제가 매출액 곱하기 10%라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공급 가액이죠.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그래서 실제 상품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 11,000원을 내고 있으면은, 원래는 그 음식 가격은 10,000원이고 부가세 1,000원이 더해져가지고 11,000원을 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11,000원이 공급 대가, 10,000원이 공급 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매출액은 공급 가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면 소비자들한테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매출액 1억에 10% 곱하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죠.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이거를 내가 국세청에 내는 거예요. 매출세액이.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입도 하잖아요. 매입하면서도 세금을 내잖아요. 소비세를.
그게 이제 매입세액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억을 팔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0만 원 쓰면서 또 100만 원 내니까 1,100만 원 이렇게 쓴 거니까 거기에 1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실제로 국세청에다가 내야 되는 부가세, 납부할 세액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뺀 거야. 매출세액은 내가 받은 거고 매입세액은 내가 사업하느라고 쓴 거니까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이 이게 끝은 아니고 여기 이제 뭐 세액공제 감면 조금 빼주는 거 있어요. 부가세 조금 사업자 부담 덜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가산세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미리 냈으니까 빼주는 건데, 오늘 얘기할 예정고지가 기납부세액에 해당이 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부가세는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한 세금이에요. 간단한 세금인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왜냐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10% 부가세가 발생하고 모든 사업자한테 10%를 받으면은 이게 간단한데, 이제 그게 뭐 과세, 면세, 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법에서 다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 유형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좀 복잡해지는데, 사업자 유형은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빼고 개인 사업자의 유형은 원래 3가지였는데 지금 4가지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과세자,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 세 번째는 면세사업자. 이렇게 3가지였는데 이상한 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거 만들 이유가 진짜 없는데 제가 보기에 납득이 전혀 안 돼.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복잡하기만 해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세법이. 신고도 그렇고.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유형은 이 왼쪽에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여기 보시면 사업자 이름에 과세, 면세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과세, 면세 할 때 이 세금이 부가세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질문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뭐 종합소득세 뭐 어떻게 되냐,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냐, 직원 채용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면세사업자냐 이거는 부가세법상 차이니까 다른 건 차이 없습니다. 소득세나 보험료 같은 거는.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고,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뭐 세금의 정석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부가가치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같이 세금의 정석 이렇게 검색하면 이거 나올 거고, 23분짜리 영상인데 여기 정리 다 해놨으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뭐 세금보다 중요한 거 먼저 하세요 하는데 당연히 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는데 매출 늘리는 데 집중해야죠. 근데 그래도 부가세는 알아야 돼. 부가세는 모르면 거래 자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가격 설정도 안 되고. 부가세 모르고 가격 설정했다가 부가세 폭탄에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 카페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 세금 0번하고 세금 4-2번. 그러니까 4-2번에 부가세 다 정리해 놨는데 세금 0번에 세금의 정석 저기 들어가시면 이제 부가세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저것만 저것만이라도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됐고, 요런 거고. 그럼 예정고지가 뭐냐, 예정고지. 방금 부가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란 요런 거다. 근데 여기에서 과세기간을 볼게요. 과세기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를 이제 사업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7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다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신고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과세자가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모든 건 이제 법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법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5조에 보면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요. 1년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기, 2기 용어 있잖아요. 부가세 1기, 2기 이 용어는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잘 모르시니까.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는데,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세법에 이제 이렇게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정고지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과세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과세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또 부가세법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법 5장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5장 48조를 보면 먼저 예정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정신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일단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릴 확정신고를 하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부가세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예정신고 기간은 이렇게 돼요.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1기는 아까 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이었는데 그 딱 중간, 딱 절반만큼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다음 표에 따른 기간, 표 밑에 있죠.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요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7월부터 9월까지가 예정신고 2기인데, 그죠? 요 기간이 끝나고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라. 그게 이 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우리는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예정신고 아니죠. 예정고지죠.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그래서 원래는 예정신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 49조를 보면은 이제 확정신고가 나와요. 확정신고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단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25일까지. 그래서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그랬는데 과세기간이 아까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7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이렇게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해라.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에 4번을 신고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법을 만든 건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뭐냐?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아셨잖아요. 예정고지는 뭐냐? 예정고지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과세기간이 원래 6개월이라서 요렇게 이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요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 거죠.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는 이 위에 있는 저 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는 거고, 예정신고는 아까 봤던 것처럼 요 기간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요 기간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정고지는 뭐냐? 예정고지는 아까 전에 봤던 거 요거 48조 부가세법 48조 예정신고에 대한 거 아까 윗부분만 봤는데,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예정고지가 여기 보면은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는 이제 위에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정 신고 안 하고 이제 예정 고지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옆에 법인 사업자 일부 법인 사업자 예외인데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그냥 결정해서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9월이 끝난 다음에 25일까지 징수한다. 그래서 요 정리하면은 원래는 부가세는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면은 직전 과세 기간이면은 지금은 2기잖아요. 그럼 1기 1월에서 6월에 대한 납부세액, 그러니까 7월에 냈던 그 부가세 있잖아요. 그거의 50%를 25일까지 징수한다. 고지한다. 고지서로 날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신고하지 말고 그냥 내라.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는 좀 편의를 봐준 거예요. 왜냐면 부가세를 1년에 원래 4번 신고해야 되는 건데 되게 번거롭잖아. 한 번이 지금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4번 신고하지 말고 1년에 2번만 신고하고 2번은 고지서 날려줄 테니까 고지서로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게 예정 고지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예정 고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만. 부가세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일정 정리해 드릴게요. 일정은 제가 요거 그 총정리 세금 3번에다가 사업자의 세무 일정 정리해 놨죠. 여기 보시면은 크게 이제 사업자가 챙겨야 될 4가지 세금 여기다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왼쪽은 소득세랑 부가세예요. 종합소득세랑 부가세 또는 법인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다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랑 법인세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인건비 관련된 신고 일정이에요. 인건비 관련된 거. 그래서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4대 보험 일정이 여기 정리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사업자 유형하고 상관없죠.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상관없죠. 그래서 그 인건비 관련된 거 오른쪽 보시고, 근데 오늘은 이제 왼쪽을 볼게요. 왼쪽에 일단 위에 보면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밑에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종합소득세 법인세고,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일단 일반과세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 부가세 관련된 일정이 4번 있죠. 이거 좀 이따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2번. 왜냐면 과세기간이 한 번이니까 한 번 확정 신고하고 한 번은 예정고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일반과세자는 아까 그 확정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이 이때라 그랬잖아요. 1월에 한 번, 1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에 한 번, 요렇게 부가세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예정고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정고지가. 그 전에 내는 거에 50%, 그 전에 낸 거에 50%. 그래서 지금 10월달이 되니까 이제 7월달에 낸 거에 고지서가 좀 있으면 날라올 거예요. 날라오고, 이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25일까지 안 내면 하루만 지나면 가산세가 확 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산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 맞춰서 내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보면, 간이과세자는 원래 이제 확정신고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예정고지도 원래 1년에 이렇게 한 번 하는 거였거든요. 예정고지로. 근데 용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는 예정고지가 아니고 예정부과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용어를 바꾼 것 같은데, 법이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 간이과세자 요 오른쪽에 있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를 새로 만들면서 법을 되게 복잡하게 꼬아놔가지고, 지금 보면은 간이과세자는 원래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한 번만 예정고지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예전에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4,800에서 8,000 사이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는 달라요. 이 유형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으면 예정 부과를 하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으면 예정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1년에 2번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일반과세자처럼. 그래서 좀 복잡하게 꼬였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보면은,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랑 비슷한데, 보면은 이제 그 1년에 2번 신고하죠.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랑 똑같아요. 확정신고 1년에 2번 하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되게 큰 차이가,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예정 고지가 아니고 원래대로 예정 신고를 한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로워요, 사실. 법인사업자의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인사업자들의 세무대리인 비용이 조금 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예정고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일정도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고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외가 되는 것도 다 법에 있는 거죠. 법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부가세법 48조에 예정고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초록색. 다만,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 사업자랑 일부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예정고지를 50%씩 해가지고 4월하고 10월에 예정고지를 내야 되는데, 근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를 안 한다. 먼저 징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저한테 가려주죠.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뭐냐면, 징수 안 하는 거는 일단은 50만 원, 그 징수할 금액이, 그러니까 저번에 7월에 냈던 납부세액의 50%를 내는 거니까, 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안 됐으면, 그 절반 하면 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예외다. 예정고지 예외다. 그래서 고지서가 안 날라와요. 그래서 전에 1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냈으면 이번에 안 낼 수 있다. 안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면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서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신 분들 있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신 분들은 안 낸대요. 안 내요. 이 경우에 안 내요. 법에 안 낸다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안 낼 수 있는데, 그 사유라는 게 여기 국세징수법 13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거의 재난에 의한 손실, 도산 우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제 얘기하면 안 낼 수 있죠. 국세청에 얘기하면 안 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한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 고지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예정 신고를 한다. 좀 가려지나? 예정 신고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해야 되는데, 뭐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 사업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해라. 왜냐면 예전보다 사업이 안 됐으면은 예정 기준으로 그 절반만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금액이 크거든요, 부가세 예정 고지 금액이. 그래서 이제 예정 신고하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요 부분이에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그러니까 예정 신고 기간이 지금이면은 7월부터 10월이잖아요. 지금 10월 달에 하는 거는 10월 달에 예정 신고 기간에, 그거는 7월부터 10월까지의 그 예정 신고 기간이죠. 그 기간의 공급가액, 매출액이죠. 매출액 또는 이때 내야 될 이 고지서 세액, 이 둘 중에 하나가 직전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에 신고한 거, 그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 기간의 공급가액, 그때 매출액 또는 그때 냈던 납부세액보다 3분의 1이 안 돼, 3분의 1에 미달하면은 이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 안 하고 예정 신고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금액이 너무 커,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못 내겠어. 그러면은 이제 나 이거 매출액이 3분의 1, 1월에서 6월 거에 비교해서 3분의 1로 떨어졌다, 지난 3개월 매출이. 또는 내가 1월에서 6월에 대해서 7월에 냈던 세액보다 지금 고지서 세액이 3분의 1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 예정 신고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정 신고를 하는 건데, 예정 신고 어떻게 하냐? 예정 신고는 여기 가서 하면 돼요. 홈택스 가가지고 이제 여기 부가세, 여기 신고 납부에 부가세 들어가서 여기에서 일반과세자죠. 일반과세자 여기 정기신고, 여기 정기신고가 우리가 확정신고로만 했지만 예정신고도 정기신고예요. 원래 예정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눌러서 신고를 할 수 있죠. 요거 누르면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화면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예정으로, 지금 기간이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예정으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정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다 이제 해놨죠. 제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세금 4-2번 보시면 밑에 3번에다가 부가세 신고 방법을 뭐 종이신고서하고 홈택스 신고 다 비교해놓고,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뭐 전에 바뀌기 전후 뭐 다 정리해놨으니까 직접 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이거 직접 하시라고 올린 건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세금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세금 웬만하면 그냥 맡기시고요. 이거 다 알면 별거 아니지만 또 공부해서 하려면 공부할 게 엄청 많아가지고, 공부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버리시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여기 정리해놨잖아요. 필독 해가지고 여기 총정리 맨 위에 필독 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시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저 우선순위 잠깐 보면은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겠어. 자꾸 여러분 세금 공부하고 노무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안 돼. 마케팅 매출부터 늘려야 돼. 여러분 매출이 늘고 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필독 눌러보시면 그 얘기 해놨거든요. 우리가 결국 사업하는 이유가 뭐 세금 공부해갖고 어디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거 돈 벌려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공부나 노무 공부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사실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세금도 중요하고 회계도 중요하고 노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가 제가 일단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상부터 쭉 정리해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저를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채팅 보고 이어서 볼게요.